행사 중단이냐 강행이냐 이 갈림길에 섰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원래 계획대로 오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다만 온열 질환자 발생과 운영 부실 논란이 계속되면서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세계 잼버리 대회 오는 12일까지 예정대로 개최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그 매우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단이라고 하면 이제는 사실은 안전하게 마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태로는 안 되고 특단의 대책을 적용을 해서 이제 더 이상 그 새만금, 그러니까 이 잼버리 행사가 야영을 위주로 했지만 야영으로서의 그 새만금 잼버리 행사가 아니고 우리 한국에서의 잼버리 행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는 새만금이 아무래도 간척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늘이 하나도 없고 또 벌레도 많습니다. 네. 무엇보다 좀 취약한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사실 저로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어떤 상황이나 여건을 접하면서 전 세계 청소년들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계절적인 측면도 있고 학기 방학 중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나라 측에서도 보면 이제 우기가 끝나고 개학 직전의 상황이다 보니까 폭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간이 되었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관심이 없던 분들이야 지금 할 수도 있겠지만 미리 충분히 준비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부안군 전체 인구가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접해서 지금 이렇게 4만 명 이상이 4만 5천 명 가까이 밀집하는 행사가 이렇게 준비가 안 되고 계획이 안 됐다는 부분은 정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임은 네. 예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 네. 또 하나 부족했던 것이 기본 시설들, 그러니까 화장실이나 샤워 시설, 냉방 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행사를 준비하는 주최 측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주최와 주관 모두에서 예상을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봤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화장실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간단한 뭐 산수라거나 수학으로만 봐도 4만 명이 참여를 하고 한 사람이 하루에 30분 정도 써야 한다면 대략 900개 정도가 나옵니다. 화장실 개수가요. 네. 그 지금 정확히 개수가 안 되고 또 그 지원하는 것조차도 임시 화장실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접한 소도시 규모에 거의 준하는 인구가 한꺼번에 이렇게 몰리는 상황에서 임시병동을 당연히 충분하게 갖추긴 어렵더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이송 대책까지 연계가 시켜야 됐을 텐데 온열 질환자 4만 명에 비해서는 불과 1,000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고 상당히 위험한 숫자인데 그에 따른 조치도 못했다는 것은 당연히 야영에 대해서 퇴영을 결정하는 그 국가별의 입장을 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려 6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많은 허술한 부분들을 보였다는 건 네. 결국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기 때문 아니냐 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지 않았고 미흡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적인 행사였고요. 네. 지금 오늘 제가 여기 인터뷰 때문에 오는데도 네. 저 공도고거리 쪽에서 큰 전광판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6년 기간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야영 캠프의 인프라 정도를 준비하는데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시나리오를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요. 그래서 부재보다 미흡했다. 그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부안의 날씨 상황을 짚어보면 네. 그야말로 뭐 거대한 불가마라고 할 정도로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날씨를 보니까 지난 31일에 많은 비가 오면서 네. 또 곳곳에 물 웅덩이도 형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코로나19 확진자도 수십 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돼서 앞으로 좀 추가 피해가 없으려면 어떠한 점을 더 보완을 해야 될까요? 좀 복합적으로 물어보시니까 저도 좀 항목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 상황은 제 입장으로서는 이거는 재난 상황입니다. 재난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전국이 지금 폭염 경보 상태이고
현재로서는 어떤 이유에서의 무차별적인 비난이나 또 그에 따르는 납득이 되지 않는 변명으로서 대응했다가는 일주일밖에 안 남은 시간에 또 어떤 일이 사고로 이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차례차례로 보자면요. 일단 전국이 폭염 경보입니다. 그리고 폭염 특보 중에서도 경보 상태가 되고요. 해당 지역은. 우리가 온열 질환을 생겼을 때는 그 33도 이상이 되면 주의보 나가게 되는데요. 현재 온도가 33도 이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습도가 높았을 때는요. 이게 습도가 50% 정도가 되면 체감 온도가 비슷한데 지금 거기가 늪지대고 무릉덩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평지 상태에서 계속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요. 오늘 밤부터도 온열 질환이 계속 생길 겁니다. 체감 온도가 10%면 대략 1도씩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고요. 또 말씀하신 감염에 대한 무릉덩이가 있다 보면 네. 모기 벌레들이 생기가 되고요. 다행히 안심할 부분은 우리나라가 그 나름대로 모기 전염병에 대한 청정 지역이고 해당 지역도 일부 위험 지역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기를 비롯한 여러 해충들의 물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생길 수 충분히 있는 지역이고요. 그에 따른 대책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코로나 방역 수칙으로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 해당 지역에서 10가지 중에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마스크밖에 없습니다. 집중해야 되고요. 위생관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발열했을 때 즉시 조치해야 되고 근데 여러 악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는 환자가 발견되는 즉시 증상에 대해서도 빨리 PCR 검사를 통해서 격리를 해가지고 급속한 확산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온열 질환자 속출, 그리고 벌레 물림 등 위생 문제, 네. 그리고 코로나19 환자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짚어봤는데 네. 또 정부는 이 영해 지역에서의 문화 프로그램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네, 그 앵커께서 아까 물어보신 첫 번째 질문하고 연결되는데요. 이제 재난 상황과 별개로 현재 이 행사가 새만금에서의 잼버리 행사로서의 국한하지 말고요. 지금 저는 아쉬운 부분이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정상 환불이 안 된다는 아까 회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영화를 보려고 극장에 갔는데 에어컨이 안 되는 극장에서 영화를 못 보겠다고 나왔을 때 환불을 요구를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환불 안 해준다고 하면 자칫 이것도 또 하나의 그 현장에서 이탈을 판단하게 되는 장애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퇴영을 판단하는 개인이나 국가나 팀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 지금 영해 활동 같은 경우는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랜 A에서 문제가 생기면 플랜 B를 가지고 새만금에서의 잼버리가 아니고 한국에서의 잼버리 행사를 제공하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마무리를 잘하게 된다면 폭염에 대해서 신속하게 잘 대처를 했던 이런 사례로 또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준비는 미흡했지만 지금 대응과 마무리까지 미흡한다면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이렇게 폭넓은 대책은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쿨링버스나 그늘막, 캐노피 추가 설치도 이뤄질 예정이고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 어떤 점을 좀 더 노력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다 보니까 세계 부처 장관급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좀 격리되는 부분이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고위직에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라는 추상적인 말은 현장에서 전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냉방버스 몇 대를 지급해라, 화장실을 빨리 갖다 놔라를 지시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의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재난사태와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하게 되면 재난사태에 대해서 먼저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죠. 그럼 이게 이제 재난사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된다고 하면 정부에서 재난사태에 준하도록 뭐 무슨 예산이 없어서 뭐를 집행을 못했다는 말은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선집행을 해서 대응을 하고요. 네. 그 결정은 실무진들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과 정책적인 지원을 열어놓고 모든 것을 열어놓고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주말 동안에도 또 온열 질환 피해가 커질 것 같아서 네, 이 그렇습니다. 온열 질환이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겪어보지는 못해서 네. 생소합니다. 어떤 네. 증상들이 있습니까? 온열 질환을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일사병, 열사병 혼동이 되기도 하는데요. 일사병은 햇빛을 쬐면 되는 거고요. 열사병은 뜨거운 환경에 노출이 됐을 때 생깁니다. 물론 복합적으로 생기기도 하는데요. 햇빛을 쬐는 일사병은 5분 만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기절졸도하게 되고 그 이후에 신체 증상으로 이어지는데요.
잠깐 그늘에서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행사처럼 장기간 이어지는 기간에 열사병이 생기게 되면요. 휴식이나 이런 조치 후에 무조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절 혼절 이후에 방치되었다가 의료 지원을 못 받으면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 현장의 병상 그리고 우리 주말까지 우리 국민들께서도 뜨거운 30도 이상이 되는 환경에서는 20분 이상 노출되지 마시고요. 세 가지 물, 그다음에 휴식, 그다음에 그늘 이 세 가지를 지키셔가지고 온열 질환을 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물, 휴식, 그늘 네. 이 세 가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